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학원 하나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업식 화환도 없이 폐업 안내문조차 붙지 않은 채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있던 교실 칠판만 남긴 채 불은 꺼집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사교육비는 사상 최대, 학원은 사상 최다 폐업, 아이들은 사라지고 돈은 더 몰리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역설의 시대, 우리는 지금 학원의 몰락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밤 10시 대형 입시학원 앞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고 부모의 차는 비상등을 켠 채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창문 너머 교실 안, 칠판 앞에는 여전히 강사가 서 있고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문제를 푸느라 펜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풍경을 보며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원이 망해. 대치동만 봐도 전혀 아닌데. 그러나 이 장면을 전국의 풍경이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카메라를 조금만 움직여 서울 외곽을 벗어나 지방 소도시의 학원가로 가봅니다. 한때 중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골목, 지금은 불 켜진 학원보다 임대 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였고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수학 전문학원, 영어 교습소, 간판은 남아있지만 학생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원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치동으로, 그리고 온라인과 AI 안으로 말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학생 수는 513만 명, 불과 10년 전보다 1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라지고 있는데 사교육에 쓰는 돈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학생 1명당 한 달 평균 47만 원이 사교육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수치는 학원은 여전히 잘 된다는 착각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사교육 전체의 합계일 뿐 개별 학원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방의 중소형 학원 원장들은 이 통계를 볼 때마다 씁쓸하게 웃습니다. 29조요? 그 돈 우리한테는 안 와요. 지금 이 29조는 대형 학원, 프리미엄 학원, 온라인 플랫폼, IT 기반 교육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네 학원으로 흘러들어오던 돈은 급격하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붕괴에는 반드시 시작점이 있습니다. 지금 학원 붕괴의 시작점은 단 하나, 출산율 0.7명대의 대한민국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약 23만 명. 20년 뒤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갈 나이가 되면 지금 대학의 절반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보다 먼저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네 학원입니다. 학원은 학생이 줄어들면 즉각 타격을 받는 산업입니다. 대기업처럼 구조조정으로 버틸 수도 없고 공기업처럼 세금으로 연명할 수도 없습니다. 학생이 10% 줄면 매출도 10%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이 해마다 23%씩 통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학원 원장의 말입니다. 애가 없으니까 홍보도 할인도 이벤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 동네의 학원은 시간차를 두고 반드시 무너집니다. 2019년까지도 학원은 버티는 산업이었습니다. 수익이 크지 않아도 학생만 유지되면 그럭저럭 생계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는 학원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전면 휴원, 수강료 환불, 임대료는 그대로. 많은 학원들은 그때 처음으로 은행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받은 대출이 지금은 학원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학생 수는 돌아오지 않았고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학원 폐업이 폭증한 것도 바로 이 시기 이후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조용한 도산이라고 부릅니다. 부도도 아니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지만 하루하루
학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교육 1번지 대치동은 안전할까요?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여전히 대치동에는 1000개가 넘는 학원이 있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이미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대치동은 수많은 중소형 학원이 밀집한 구조였습니다. 지금의 대치동은 거대 브랜드 몇 곳이 시장을 거의 장악한 구조입니다. 중소형 학원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폐업했습니다. 남은 것은 연 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초대형 학원들 뿐입니다. 대치동은 이제 학원의 도시가 아니라 입시 산업의 본사가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 자본, 브랜드, 스타 강사 모두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체급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교육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싸거나 망하거나 사교육은 더 이상 대중산업이 아닙니다. 고가 서비스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가정의 학생은 월 60만 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씁니다. 하위 가정은 그 3분의 1도 쓰지 못합니다. 형제자매가 없는 골드키즈 가정은 한 아이에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 아이는 대치동, 프리미엄 학원, 고액 과외로 향합니다. 반면 형제가 둘 이상인 가정,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는 사교육에서 점점 밀려납니다. 사교육은 지금 선택이 아니라 선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어버린 동네 학원의 자리를 새로운 존재들이 채웠습니다. 바로 인강, 플랫폼, AI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학원에 가지 않아도 서울 최상위 강사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모든 문제는 AI가 채점하고 약점은 자동 분석됩니다. 과거에는 대치동에 가야만 가능했던 시스템이 이제는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오프라인 학원을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공부는 더 효율적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동네 학원의 역할은 사라졌습니다. 학부모는 말합니다. 이제 동네 학원은 믿기 힘들어요. 차라리 검증된 큰 곳이 낫죠. 학생은 말합니다. 굳이 학원 안 가도 돼요. 집에서 인강이 더 좋아요. 그리고 학원 원장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접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편해졌고, 누군가는 성장했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교육 시장의 현실입니다. 학원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업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떠난다는 것이고, 가족이 떠난다는 것이고, 그 지역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학원이 사라진 동네에는 곧 학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들어오는 것은 편의점, 무인점포, 빈 상가입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사라진 곳에는 도시는 늙어갑니다. 학원의 몰락은 지방 소멸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입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것은 오직 세 종류입니다. 초대형 입시 기업형 학원, 초고가 프리미엄 소수정예 학원, 온라인과 AI 기반 학습 플랫폼. 그 사이에 있던 수만 개의 동네 학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말하는 학원의 몰락은 학원이 없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교육이 한 곳으로 몰리고 지역이 비고 기회의 문이 좁아지는 과정입니다. 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경제력에 더 깊이 묶이고 교육은 점점 상품이 되어갑니다. 오늘도 밤이 되면 대치동의 불은 환하게 켜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느 지방의 학원에서는 불이 조용히 꺼집니다. 누군가는 오늘 문제를 풀고 있고 누군가는 오늘 간판을 내립니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사교육 풍경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학원은 아직 불이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꺼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불빛의 차이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를 우리는 과연 정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